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1호 제16면 기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 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2020세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12월 8일 금 페럼타워 서울 수화동에서 개최하였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2020세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직접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향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2달 동안 장애인 제작 콘텐츠 장애인 주제 콘텐츠 장애인 방송 주제 콘텐츠 숏폼, 슈어트폼 분야별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108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 대상은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제작한 영상으로 청각 장애인의 시선으로 소통이 단절된 현대 사회를 그린가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들을 수는 없어도 사무실에서 음악을 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소통하는 사회를 꿈꾸는 주인공의 바람을 전달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통위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막사를 통해 장애인 방송은 미디어를 통해 사회 공통적 가치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미디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2024년 설명절 선물 세트 7일 출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내년도 설명절을 앞두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설명절 선물 세트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각 제품을 소개하는 2024년 설명절 꿈들의 카탈로그 이하 설 꿈들의 카탈로그도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이번 설명절 선물 세트는 해조류, 건포류, 누룽지, 쌀과자, 향초 등 총 31개의 다양한 품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격대는 4,800원부터 10만 원대까지로 대부분 5만 원 이내에 실속 있는 제품들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한 해 10 더하기 1 증정, 5에서 20% 할인, 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치 소비뿐만 아니라 알뜰 소비를 통해 즐거운 설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 설꿈들의 카탈로그는 이북 형식으로 제작되어 원하는 제품을 클릭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사이트인 꿈들의 쇼핑몰에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설꿈들의 카탈로그는 개발원 공식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와 홈페이지 www.ba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으로 평소 감사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산관리 받은 발달장애인 90.7% 만족.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인 발달장애인과 수탁자인 공단 간 계약에 기반해 금전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 갈취 등 위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본 시범사업으로 총 120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재산을 신탁하고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받는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16억 원을 신탁 관리 중이며 사용을 2,400여 회 지원했다. 2020세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 개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은 2023년 12월 6일 지체장애인의 권익 및 자립을 위해 제정된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2020세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영회 과장, 경기지장협 후원회 박노일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샌드아트 장애인 당사자 작가들의 공연과 함께 경기지장협의 2023년 사업성과 보고를 진행했다. 고령장애인 쉼터, 편의 증진의 날 지정에 따른 조례안 및 사업 연구, 모두의 통행로, 버스 정류장 승하차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 장애공감도시, 권리중심형 일자리 등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1년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경기도지사 표창, 경기도의장 표창,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표창,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 표창 등 16명의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감사패, 광일토 건환경, 주, 박노일 대표, 경기도장애인식개선교육원의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한 해 동안 경기지장협 31개 시군지회 중 지역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실현에 앞장선 최우수 지회는 광명시 지회가 선정됐으며 우수 지회는 용인시 지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저소득 장애 가정 지원을 위한 희망디딤 후원금 전달식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 등에서 후원한 500만 원의 기금을 각 50만 원씩 10명에게 전달했다. 경기지장협 김기호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2023년 경기지장협은 숨 가쁘게 달린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31개 산하지회 임직원들과 경기지장협이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2월 8일 금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 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2명을 수여하였다.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하였다. 각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의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중 정량과 정성의 합계 점수 순으로 포상지역을 선정했던 전년도와 달리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의 최우수를 수여하되 지역 우수지자체 및 정성 정량 분야 우수지자체를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 광산구 최우수, 제주 제주시 충북 제천시 경기 용인시 시 우수, 전북 완주군 강원 영월군 경남 창녕군 군 우수,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인천 계양구 구 우수, 경기 파주시 정량 우수, 서울 은평구 정성 우수, 총 12개 지자체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 광산구는 장애인복지 중심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여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혜 계층별 지원과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분리하여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스무한 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행정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포상을 받은 시 군 구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설 및 확대 사례가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독려하고 발굴된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